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눈에 띄는 뉴스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오늘은 34번째 맞는 니노이 아키노 데이였습니다. 니노이 아키노 의원이 미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마닐라 공항, 지금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을 한 날이죠. 1983년의 일이었으니까 꼭 34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사실 필리핀의 현대사를 얘기할 때 이 니노이 아키노는 주요 핵심 키워드 인물 중 하나죠. 결국 니노이 아키노의 죽음으로 철권 독재 통치자였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피플 파워로 이루어지는 필리핀 현대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7년 그의 희생이 오늘의 필리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두 번째 뉴스는 요즘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C게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C게임이라는 게 SEA, 그러니까 사우스 이스트 아시안 게임인데요. 동남아시아 게임이죠. 동남아시아 국가 11개국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매 홀수해 열리는 대회인데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고 있죠. 지난 토요일인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30일까지 계속됩니다. 필리핀도 역시 이번 대회 출전 중인데요. 오늘 뉴스에는 필리핀 남자 축구가 베트남의 4대 0으로 패했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C게임에는 특이한 종목들도 많은데 특히 올해는 피겨스케이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비가 많이 왔죠. 지난 주말 동안 메트로 마닐라 등 루손 지역 내의 몇몇 지역들에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13호 태풍 이상, 국제명 하토의 영향입니다. 필리핀은 태풍명을 국제명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필리핀에서 부르는 13호 태풍의 이름은 이상입니다. 저기압 상태였던 태풍 이상은 8월 20일, 어제였죠. 어제 오후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8m의 태풍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마닐라 북동쪽 940km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수요일 오전 필리핀을 빠져나가서 중국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나인텐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나인텐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나인텐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나인텐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나인텐을 친구 추가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필리핀에서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의 경험담과 생각들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필리핀에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 졸업시키신 학부모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두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한 명은 대학을 졸업을 했고 둘째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아니요. 반갑고요. 기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사는 신진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먼저 오늘 사실 연락을 드렸던 것은 예. 요즘에 이제 자녀들 교육 문제로 필리핀을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학연수나 이렇게 뭐 한 1, 2년 잠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중에는 이제 한국의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 그냥 필리핀에서 공부시키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여쭈려고요. 예. 필리핀에서 지금 자녀들을 다 대학을 이제
진학시키시고 또 이제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필리핀은 그럼 처음에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세요? 처음에는 그냥 휴가차 놀러 왔다가 네네. 1년 정도만 아이가 한국에서 너무 뭐 과외고 스케줄이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냥 저학년 때 한번 좀 쉬어보자. 그리고 영어도 공부할 겸 그래서 1년 계획으로 왔다가 뭐 1년 지나니까 조금 아깝고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1년 더 하다 보니 12년이 됐어요. 12년 전이면 그럼 언제 오신 거죠? 2006년 5월에 들어왔어요. 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정말 까마득한 세월인 거 그렇게 느껴지네요, 진짜. 네. 그러면 필리핀 이제 처음 오셔서 그러면 어디로 네. 이제 뭐랄까 정착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사실은 이제 조카가 여기 선교사로 있어서 간간히 소식은 들었고요. 네. 여기 퀴존이 필리핀의 예전 수도였기 때문에 요 근처에 뭐 교육기관, 학교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해서 그래서 퀴존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현재 미리암 하이스쿨 11학년에 재학 중이고, 네. 큰 딸아이는 여기서 미리암 하이스쿨 졸업하고 아테네오 대학교 경제경영학과를 올 5월에 졸업했어요. 야, 그러면은 그 필리핀에서 이 수험생을 기르신 거잖아요. 수험 그렇,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뭐 한국에서는 뭐 요즘뿐만 아니죠.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자녀가 수험생이면 엄마도 같이 수험생이 되는데 글쎄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대학을 졸업까지 한 그 큰따님이 네. 그러면 12년 전이면 몇 학년 때 필리핀을 가시게 된 거죠, 이게? 예,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필리핀에 왔어요. 아, 그때는 아이가 이제 고학년 되면 그 비는 공백기 수업을 다시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 아,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필리핀에 와서 1년 정도 영어 공부만 좀 집중적으로 하고 돌아갈 계획으로 왔다가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오신 게 아니어서 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까마득한 시절 말씀을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처음에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오셨을 때 이제 어른들이야 뭐 어떻게 조금 뭐 생활이 바뀌고 이렇게 해도 적응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어떻게 처음에 적응하는 거는 잘 했나요, 아이가? 오히려 적응을 하는 건 아이가 어릴수록 쉬운 것 같아요. 그 음,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 나이가 뭐 5살 그때쯤이었는데 음, 자존심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못해도 뭐 창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사표현은 뭐 한국말이 됐든 영어가 됐든 뭐로든 자기 성향이나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 상처받지 않는데 오히려 4학년 정도 되니까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어도 이걸 내가 틀리게 말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 때는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을수록 그런 부분은 적응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이 역순으로 제일 어린 둘째부터 이렇게 적응을 더 쉽게 한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오자마자 그 이제 큰애는 오자마자 바로 학교로 그러면 이렇게 입학을 한 건가요? 네, 그랬죠. 제가 나름 또 한국에서는 나름 이제 영어를 준비를 시킨다고 많이 했다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현지에 오니까 현지 아이들하고는 또 많이 갭이 크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일단 적응시켜 보려고 넣었는데 다행히 잘 따라가 줬어요. 그리고 필리핀이 문화적으로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라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막 많이 상처받거나 따돌림 받거나 놀림 받거나 이런 건 한국 정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예. 면에서는 아이 적응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입학하자마자 바로 이제 뭐 수업을 해야 될 텐데 수업하는 거나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워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뭐 밤낮으로 이제 엄마도 학교에서 뭐 준비물을 뭘 사와라. 그러면 이게 마닐라 페이퍼라는 종이가 예, 있어요. 처음에 예. 그걸 몰라서 한 2시간을 헤매고 다니고 뭐 이런 적도 있고, 네, 많죠. 처음에 한두 달은
정말 무슨 뭐 집에 일하는 메이드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숙제나 이런 교과 과정은 어떤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도움도 많이 받고.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대학까지 이렇게 진학을 하는데 이제 매 학교를 선택할 때마다 한국은 뭐 이제 배정을 받으니까 초등학교도 네.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정된 대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는데 네. 필리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자녀들을 진학시키는데 우리 애들은 여기를 보내야겠다. 네. 뭐 이렇게 하셨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셨나요? 중고등학교는 미리암이라고 그게 이제 수녀님이 만든 학교예요. 네네. 지금 이제 거의 90년 가까이 돼가는 학교인데 여기가 이제 카톨릭 국가이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립학교라서 뭐 학교 규모라든지 뭐 그런 학습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보고 저는 그 학교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학교가 미리암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의 학교고 그 옆에 바로 또 아테네오 대학과 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는 그 학교가 네. 같이 있어요. 나란히 붙어 있어요. 예.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테네오, 여자아이는 미리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미리암을 보내서 이제 거기가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아이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를 보냈고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대학을 아테네오를 선택을 했는데 네. 여기 필리핀에서는 그래도 UP 대학이나 아테네오를 가장 선호하는데 UP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민족주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도 따갈로그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리고 이게 좀 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글로벌화라든지 이런 거에는 또 아테네오는 좀 뒤지는 듯하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라면 UP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뭐 많은 인맥이라든지 그 선후배들이 갖고 놓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는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글로벌화돼 있고 조금 더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학교가 아테네오라고 생각을 해서 큰아이는 아테네오를 입학을 시켰고요. 네. 아니, 그 말씀은 사실 그렇게 해주셨지만 이게 이 학교가 더 좋으니까 우리 애를 여기 입학시켜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또 다 입학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여기서 대학을 진학을 시켜보니까요. 네네. 여기는 또 다 대학마다 갖고 있는 특성과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UST라는 대학은 뭐 동양에서도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예. 굉장히 전통이 깊은 학교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니까 이게 내신이라든지 그냥 시험 점수보다는 뭐 IQ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뽑는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뭐 어떤 학교는 졸업생에 비해서 입학생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뽑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테네오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이 만약에 내년 입학생이면 그 전해에 그 각 학교에 자기들이 정해진 학교에 뭐 상위 몇 %의 학생을 보내라 그래서 걔네들을 따로 입시를 한번 치러요. 한국의 수시처럼.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전형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대학에서 먼저 이 학교 이렇게 정해진 학교의 상위 몇 %만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하이스쿨을 지정을 해서 너희 이런 학교들의 학생들을 먼저 보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상위 200명을 뽑아서 그 아이들한테는 조금 특별한 대접을 해주죠.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그게 이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스카우트 하는 거 하고 그런 개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아이들이 그 학교 대학 입시 시험을 못 보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학생들을 그냥 끌어가려고 이제 학교별로 이제 좋은 조건들을 내세워서 이제 학생들을 유치해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또 그런 또 색다른 제도들이 있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테네오 대학을 보내야겠다라고 딱 이 마음을 네. 이제 이게 결정을 하셨을 때 뭐 특별한 어떤 무슨 네. 입시 준비나 뭐 이런 뭐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예. 그 필리핀에는 학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더러 집에서 튜터를 시킨다고 그 가정교사 선생님을 모셔다가 네네. 튜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고등학교 기간까지는 거의 뭐 여기 로컬 친구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시켜요. 그리고 선생님들조차도 공부를 하고 싶은 애가 하고 뭐 못한다고 해서 막 그 아이들을 막 이렇게 구박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이제 바깥에 학교 끝난 후에 주변에 뭐 학원이 있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대학을 갈 때만 다닐 수 있는 학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도 학기 중에도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아이들 어떤 특별하게 목적이 없는 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니진 않고요. 대학 입시 전에 이제 그 대학 입시 시험이 학교마다 또 다 달라서 아테네오 시험 다르고 뭐 UP의 그 대학 입시 시험이 다르고 그래서 내가 아테네오를 가겠다 하면 아테네오의 그런 시험을 준비하러 학원을 가요. 예. 근데 한국 같지 않아서 무슨 모의고사 문제집이라든지 뭐 무슨 특별한 그런 스킬을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토픽을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한 번씩 흩어주는 그런 정도예요.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스카이, 네. 뭐 탑3 정도의 대학을 가려면 이제 UP, 아테네오, 라살 정도 아니면 뭐 거기에 UST 정도 뭐 요런 학교를 간다 그러면 뭐 전국 모의고사 봐가지고 전국 등수 몇 등이냐, 뭐 이렇게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학교별로 많이 달라요. 입시 제도도 다르고 이제 뭐 그 전형도 다 다르고 하니까 이제 별도로 학교에 맞춤식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필리핀 자체 대학을 가기보다는 뭐 보통 미국 쪽으로 갈 아이들이 미리 여기서 이제 영어 성적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서 보통 때 여기서 공부하고 방학 때 한국 가서 뭐 SAT나 토플이라든지 뭐 이런 스킬에 관련된 그런 수업을 또 하고 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지난 5월에 졸업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큰아이는 올해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부과정까지 공부를 했으면 뭐 특별히 더 이제 대학원이나 뭐 이런 마스터 과정을 더 공부할 계획이신 건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큰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테네오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의전원이요. 그러니까 의대를 보낼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제 바이올로지 학과를 입학을 시켰는데 이제 나중에 이 나라 필리핀에서도 외국인한테 또 의사 면허를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가서 뭐 대학원 마치고 인턴 레슨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딸아이다 보니까 이제 알아보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제 너무 좀 변수도 많고 확실치도 않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2017년서부터 의전원 시스템이 거의 그냥 다시 의학대학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중간에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공은 경제경영을 공부를 했고요.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CFA라고 그쪽을 지금 이제 3단계까지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1단계 마치고 지금 2단계 하고 그다음에 회계사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진로는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쪽으로 이제 그런 이제 필리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자기 진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학을 공부하는 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뭐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좀 그런 편이었는데 대학을 가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좀 달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좀 많이 뛰어난 아이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는 정말 쟤는 넘을 수 없는 아이야라는 그런 아이들도 좀 많이 보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그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퀄리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국이나 한국 대학이나 보면 이게 굉장히 요즘은 세분화돼 있잖아요, 과들이. 네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뭐 아주 세분화돼 있지가 않아요, 과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고 싶을 땐 그걸 충족시키기는 힘들겠더라고요. 예. 이게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한국의 수험생과 그 이제 자기 요즘에는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네, 이 취준생들의 그렇죠. 그 위치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느낌이네요. 지금 쭉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예,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그 예. 아이가 어디에서 살고자 하고 어느 쪽에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빨리 찾아주는 게 가장 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한국 사회에 아이가 적응을 할 거라면 뭐 영어가 필요해? 그럼 영어만 잠깐 와서 뭐 1, 2년 정도 영어만 습득하고 가능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것들을 적응시켜서 같은 청소년기를 보내고 같은 대학을 보내고 뭐 이렇게 그거를 익혀주는 것도 아이한테 굉장히 큰 경제력이 되는 것 같아요. 큰 힘이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너무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도 뭐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뭐가 어떤 이렇게 진로를 찾거나 뭐 인맥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대학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공부는 뭐 SAT도 시키고 스페인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에 관련된 것들 많이 스킬을 쌓았는데 막상 이게 이제 취업할 때가 되니까 아 이거 할 시간에 저걸 할 걸 뭐 이런 후회되는 부분도 많고 또 어, 필리핀에 적응하는 만큼 또 한국 아이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좀 부러운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오히려. 네, 예, 어, 그렇죠. 필리핀에서 그러면 교육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이가 뭐 재능이 있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그것들을 충족하게 할 만큼의 시스템이 아직 안 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 뭐 학원을 가도 아이의 뭐 성향, 능력, 뭐 아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딱딱 교재든 프로그램이든 어떤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필리핀은 아직은 정말 어떤 때는 책 한 권을 구하기도 정말 어렵고 그런 게 음, 뭐 수학 공부 같은 경우도 여기 수학 교과서를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막 세 자리 곱하기 하다 갑자기 두 자리 더하기가 나오고 막 이게 그러니까 한국만큼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아, 뭐 SAT 같은 것도 공부할 때 한국에 가서 학원 수업을 들어보면 와 정말 이렇게 와 소리가 나올 만큼 이제 뭐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없고, 그런 뭐 교재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음, 나라 분위기 자체가 막 공부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해야 돼라는 그런 교육열은 한국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원, 뭐 커리큘럼, 무슨 책, 이런 것들이 그 흔한 그 참고서 문제집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필리핀엔. 어, 제가 요거를 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자녀분이 이제 처음에 필리핀에 갈 때 큰 아이는 4학년, 이제 둘째 아이는 5살 정도니까 네, 제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큰 아이는 뭐랄까 좀 성장기의 일부는 한국에서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성장을 한 거고 둘째 아이 네. 같은 경우에는 뭐 5살이니까 사실은 그 이 성장기 대부분을 필리핀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두 아이의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 이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갈까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네, 도대체 아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데리고 가는 게 이제 뭐 물론 이제 데리고 가는 부모의 어떤 상황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아이를 보고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느 정도 연령대가 필리핀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생활하기 괜찮을까?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적인 정체성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기억, 정서 이런 면이 부족한 만큼 또 현지에 적응이 굉장히 빨라서 어떤 거부감이나 상처받는 일이 별로 없고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하니까 한국에 대한 기억, 내가 학교 생활이 어땠고, 친구 관계가 어땠고, 이웃이 어땠고, 한국의 뭐 명절,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기억이 남아있고, 이제 그게 자기 가치관 속에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반면에,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굉장히 쉽게, 뭐 현지 언어도 익히고, 영어도 익히고, 아주 즐겁게 적응을 하는 반면에, 지금도 이제 가끔 한국말을 할 때, 뭐 좀 불친한 친구, 또 명절 때 한복을 입는 거, 뭐 추석 때 송편을 먹는지 설날에 송편을 먹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한국 뉴스를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간에 좀 갈등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유대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가치관은 좀 그런 게 잡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가야 나중에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에 또 본인도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 외국에 나가 있어도 내 뿌리가 한국에 있다라는 그런 정도는 조금 인지가 된 후에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오래 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제 이거는 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혹시 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돌려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한 몇 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딱 오면 딱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가능할까요? 그런 네, 한 4, 5학년 정도 나이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4, 5학년 와서 뭐 한 1, 2년 정도 아주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한 2년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그 나이가 할 수 있는 영어는 익힐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요. 아주 전문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영어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생 그렇죠. 어른들 영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영어에 뭐 자신감 정도 아니면 어디 나가도 부럽지 않아 할 정도 그렇게 키우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은 한국에서 그런 청년기 시절을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 갈 때는 다시 한국이든 뭐 외국이든 나가고, 그러는 게 가장 아이한테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많이 주고 자신감도 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시네요. 또 그런 거는 사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그러네요. 정말. 그렇죠. 한국에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시기 때는 굉장히 고생스럽고 안쓰러워 보이지만 막상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거나 이럴 때도 그만큼 또 안 한 아이랑 똑같이 대접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시기에는 이제 아이가 그걸 피해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다고 좋아라 했는데, 막상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다 능력이고 스킬이고 뭐 그런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주니까, 지금은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견뎌낸 아이들의 그 무리에 같이 어울렸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아들 군대 보낼 때 엄마들이 군대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보냈는데 막상 갔다 오면 그래도 군대에서 이렇게 갔다 오니까 남자가 됐구나, 그렇죠.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래, 그런 장점은 나한테 꼭 필요한 장점이었어, 필요한 것들이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도, 뭐 이제 자녀의 정체성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살면서 가끔 이렇게 좀 흔들릴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 오래 살다가 한국 가니까 한국 분들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외국인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거의 뭐 3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게 많이 이렇게 괴리감이 그럴 된다 수 있죠. 그럴까? 아이들은 더 그럴 수 있죠. 예. 아이들은. 예,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상상해서 자꾸 뭔가를 정리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간혹은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한테서 어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 아니면 한국 음식을 싫어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막 제가 화가 나죠. 왜 또, 근데 이제 또 다시 또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얘는 여기서 그 음식하고 친숙하지 않고 자기가 그게 기준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좀 청소년기에 접히니까 그거를 다시 되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 엄마랑 같이 부모랑 그게 같이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다른 그게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것도.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을 어떻게 진학시킬까 뭐 이런 이제 교육 문제로 사실은 필리핀을 고려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건데 막상 또 교육을 학교 네. 공부를 시키다 보면 그 이외에 이제 이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해나가는데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또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아, 또 참. 네. 근데 가끔 여기 오래 살다 보면 이제 간혹 한국에서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잘하다가 왜 어떤 그런 시기가 이렇게 잠깐 한 번씩 지나가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와서 또 많이 이렇게 달래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한국처럼 막 바쁘고 경쟁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 성향을 잘 봐서 그렇게 어떤 그런 릴렉스한 분위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잠깐 뭐 공부를 다 잘하는데 영어가 좀 문제돼서 영어만 딱 잡아보겠다든지 어떤 그런 목표나 계획이 정확하다면 필리핀이 아주 충분히 좋은 나라인데 반면에 여기서 아주 전문적인 뭐 어떤 그런 걸 얻겠다든지 이 공부 자체가 여기에서 뭐 학위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무슨 큰 힘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영어가 필요한 건지 뭐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잘 보시고 나중에 한국에서 적응을 할 건지 미국 대학을 갈 건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오시는 게 네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영어 하러 왔는데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있다 보면 여기 늪 같은 나라라 그러거든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건가요? 네, 늪처럼 이렇게 빠져드는 게 있어요. 맨날 싫어 이러면서도 나중에 이제 계속 늪처럼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 또 후회도 되고 어느 순간은 또 자꾸 더 안주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본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예, 사실 그렇죠. 네, 저도 좀 그래요. 아이고, 하여튼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좀 쉬셔야 되는데 네.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제가 이제 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이 궁금한 거 또 이제 또 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조언이 필요할 때 제가 또 연락드려서 또 좋은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앞서 눈에 띄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태풍이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꼭 장마가 지나고 나면 태풍이 불곤 하는데 그래서 가을 거지해야 할 농가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보통은 필리핀 동쪽에서 열대 저기압 상태에서 태풍으로 발전을 하고 그게 대만을 지나서 일본과 우리 동해 쪽으로 올라오는 루트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곧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유의하시고 늘상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태풍이나 침수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리핀 전문방송 피노이 나인텐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스였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